네, 안녕하세요. 로얄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들 이제 드디어 주식 매수가 돌아올지 기존에 선물 매수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량 매수가 쌓여 있으면서 거의 뭐 강세장 수급이다. 근데 주식 매수는 아직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또 GS 리테일, 뭐 은행주 등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시장에서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정책 소유주를 좀 찾아보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기 전에 간단히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면 저희는 최근 4층 도용권에 대해서 계속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채널이나 채널 단체 톡방 같은 경우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채널과 단톡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뭐 무료로 정보를 드린다거나 하는 이런 멘트가 나온다. 그럼 이런 건 다 저희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다 사칭이고 도용이니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절대 여러분들께 먼저 이렇게 메시지로 연락을 드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어디서 뭐 종목을 받아왔다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런 주가 조작 같은 불법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 보내는 곳들 확인해 보니 뉴스 기사로 재테크 목적의 홍보 문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접속하면은 이게 사행성 도박 사이트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로 유도한다거나 뭐 가입을 유도한다거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다거나 하면은 모두 사기이고 사칭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합법적으로 투자자문업적으로 금감원에 신고한 업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사행성 도박 업체에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개설자가 처벌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사행성 도박은 참여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문의하는 채널을 루트를 이렇게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담 가입 상담 문의 폼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요 카카오톡 MMD ST 쪽으로 뭐 급하신 분들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락 주실 때 돋보기 모양이 아니고 사람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돼서 플러스 돼 있는 요 모양에다가 친출을 하셔야 됩니다. 돋보기에다가 친출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채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친출하실 때 꼭 사람 친구 추가를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금요일 다우지수 우리나라 시장은 좀 하락이 나왔지만 목요일날 미리 말씀드렸죠. 약간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도 이상할 거 없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면 된다. 그러니 금요일 주말 시황 안 올려드려도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목요일날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칼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교육 영상 확인하시고요. 자, 미증시 양호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어가는 느낌이 보이죠.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점은 지나서 이제 슬슬 조금 나아지지 않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도 점점 완화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과 미국도 장벽을 좀 허물고 있죠. 그래서 락다운 걸렸던 부분을 조금 해소되어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가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그러니 상반기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3분기부터는 이제 기업들이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조금 빨라지는 겁니다. 3분기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3분기부터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뭐 이번 하락의 주 원인이었던 코로나 부분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렘데시비르가 꼭 치료제로서 인정을 확실하게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만 봐도 긍정적이다. 거기에 치료제로서 뭐 확고하게 뭐 얘기가 발표가 나오면은 뭐 이달 말 하나 다음 달에도 하나 이렇게 후기 임상이 발표된다라고 하는데
길러져서 발표돼서 긍정적인 요소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부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다라고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고비는 넘겼다. 그리고 또 하나 유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유가가 뭐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좀 나타내고 시장에도 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산유국들이 이런 이슈가 있음으로 해서 산유국들이 감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감산 이 부분에 가속화가 되면서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감산을 시작했다. 오펙 국가 중에서 뭐 네 번째로 이제 많은 양을 생산하는 국가죠. 그리고 원유 정보 기업 베이커 휴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 원유 채굴 장비 수가 지난주 378개로 그 전주에 비해서 60개가 급감을 했고 이게 4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800개 정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거 반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니 미국도 이 감산 부분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겉으로는 뭐 감산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고 얼마를 감산하겠다라고 이제 수치화하지 않으려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얘기는 했지만 이미 충분히 미국도 행동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 주 뭐 FOMC가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아주 큰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파월 의장이나 이제 뭐 연설 같은 부분에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최악의 상황만 아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고 만약에 거기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흔들림이 나온다고 한들 그 부분은 지금 뭐 최근에 반등에 의해서 잠깐 쉬어가는 정도 만드는 수준이지 뭐 갑자기 또 경기를 뭐 추가적으로 경기를 안 좋게 만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는 이미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한 차례 휘청인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 지난주에 조금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꽤나 안정화가 됐어요. 9원이나 하락하면서 지난주 급등했던 부분을 대부분 이제 뭐 감소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구간입니다. 요 21선 지금 1224원대에 있는데 이 구간을 좀 이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1선 이탈하고 61선까지 이탈하면은 그러면 조금 이제 환율 부분에서는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고 추후에 1190원까지 이탈하면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선 이탈하면 61선 이탈 가능성도 꽤나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금요일 날 좀 쉬었다고 약간의 실망감 가질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 조정이 나오면 크게 나옵니까? 뭐 언제 조정 나옵니까? 질문하셨는데 이때부터 조정이다라고 저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기간 조정 중이었는데 지금 증시가 강하고 수급이 강하다 보니까 기간 조정 후에 약간 올라가서 또 기간 조정 이렇게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여기부터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밑으로 안 내려올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 조정을 받을 거면은 1709원까지도 이렇게 언제든지 받을 수 있었는데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1700까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1500포인트부터 인버스 들고 언제 내려가나 하면서 계속 손실 보고 계시던 분들 그런 구간은 오지 않죠. 뭐 1000포인트 이탈하고 뭐 이런 구간은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나올 생각도 없어 보이죠. 수급 동향을 간단히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 안 하고 기관에서 들어왔죠.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꽤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뭐 주식을 크게 매수할 정도는 아니다. 적어도 61선 이탈하면은 조금 들어올 수 있고 1차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1190원 이탈하면은 매수 들어올 수 있다. 안정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꾸준한 수급은 아니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뭐 중점적으로 메인으로 이제 매매하는 증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요 파생 수급인데,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 선물 오늘도 7,000계약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뭐 장중에 10,000계약이 넘어갔었는데 마감에 살짝 비중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외국인들 누적 3월부터 해서 벌써 84,000계약이 넘었습니다. 제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한 3, 4만 계약만 돼도 굉장히 강력한 거다. 5만 계약 넘어가면 이건 뭐 거의 미친 수급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7만 계약대를 유지합니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8만 계약도 넘어갔어요. 그럼 6월까지 외국인들이 한 차례 주가는 더 업사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 이거는 뭐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외국인들이 이 매수한 거를 갑작스럽게 매도하면 하락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한 거죠. 갑작스럽게 매도하면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매도하면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매수를 계속 쌓고 있잖아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건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예,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4월부터 해가지고 예, 계속 꾸준히 뭐 어마어마한 이 16,000계약 이후로도 이틀 동안 추가적으로 10,000계약 매수하고 그 다음날 청산은 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꾸준히 5,000계약, 2,000계약, 3,000계약, 7,000계약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날 7,000계약 매수한 게 있다 해도 전후날 매수로 이것도 다 털어버린 것이고, 매도가 그렇게 쌓이지 않아요. 계속 매수만 쌓이고 있잖아요. 이건 눈으로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 뭐 구대기 무서워 장못 담근다고 언젠가 나올 조정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약세 심리, 기존에 한번 하락했던 공포감을 너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심리가 바뀌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받쳐주지 않으면은, 매수가 강하지 않으면 이제 주가는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1번 구간이고, 자 2번 구간에서는 어땠어요? 2번 구간에서는 누군가 매도만 하지 않으면, 누군가 강력하게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오지만 않으면은 주가는 상승을 보인다. 매수하면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매수만 안 해도 그냥 질질질질 흘러내리던 증시가 급격하게, 그것도 누군가 팔아서 주가의 부담을 강력하게 해주지 않으면 약간 매도하는 정도는 신경도 안 쓰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흐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몸으로 체감하시고 눈으로 보시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 1번 구간과 2번 구간은 차이가 있다. 지금 굉장히 수급이 변화가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가 있고, 시장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뭐 계속 기다리셔야겠죠. 어차피 이 1950포인트 못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한번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뭐 현금을 좀 크게 확보해가지고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난 정말 불안하다. 내 건강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김정은 건강까지 챙겨야 되고 난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좀 많이 마련하시면 되겠죠. 뭐 50%, 뭐 현금 한 70% 이렇게 들고 기회를 기다리시면 되겠죠. 만약에 안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1950포인트를 넘어가서 안착했을 때 매수하시면 되죠. 돌파한 다음에 매수하면 되니까. 그렇게 전략 펼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무턱대고 하방 포지션만 들고 있는 거에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도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건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밀리지 않겠느냐. 보편적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했어요. 대부분 상황은 여기서 이 1500 이탈한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분명히 1900 부근까지 왔으면은 1800, 1900 오면은 매도하고 싶죠.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싶지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수급이 좋아서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누워서 횡보를 하고 있을 정도로 강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시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콜옵션 소폭 매수하고 풋옵션도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는 안 하고 있죠. 장중에는 매도우였는데 금액 자체가 양쪽 다 크지 않습니다. 금액 대신 선물 쪽에 큰 금액이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상승 포지션만 계속 주구장창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와도 되는 구간에서 상승 포지션 구축, 조금 더 올라와서 조정이 나와도 되는데 상승 포지션 구축, 김정은 건강학화 상승 포지션 구축, 다 상승 포지션만 구축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팩트만 보고 체크하시면은 시장을 보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630포인트를 넘어서 코스닥은 완벽한 V자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V자 반등이 나왔고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했습니다. 뭐 제가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죠. 저도 올라오면서 한 차례 뭐 쉬어가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뭐 V자 반등을 예측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기분 좋은 반등이 된 거죠. 빠르게 계좌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 이 구간에서 주식 보유하신 분들. 그래서 기분 좋은 반등이 된 것이고, 그리고 630포인트 이 구간을 뭐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되고, 이렇게 흔들기 정도 나와도 되고, 유지를 해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계속 꾸준히 수혜주 뭐 찾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증시 다 좋다. 그래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오늘도 보면은 GS 리테일이나 이런 은행주 같은 경우들 그동안 굉장히 소외주였죠. 반등도 세게 안 나왔어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해서 반등도 세게 안 나왔는데 GS 리테일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120선하고 240선 이 중장기 평선에 맞고 윗골이 되고 좀 밀리긴 했는데 요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무거운 주식이 하루 만에 16%나 올라왔죠. 그럼 여기서 서운했던 거 다 뭐 해소된 거죠. 그러니 소외주들 이렇게 올라오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면서 좀 비중을 축소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신한지주나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자, 은행주 참 반등 안 나오죠. 참 약하죠 올라오는 거. 오늘 10%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가 대비해서 아직 뭐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한 50%는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은행주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은행주라고 하면 우리나라 은행주 아닙니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렇게 제로 금리를 향해서 가고 예대 마진 부분에서 좀 불리해지고 하기 때문에 은행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뭐 조금 나아졌다라고 해도 이것은 반등 시에 좀 정리하는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거지. 워낙 이 정도는 너무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다. 기존에도 저평가였는데 아무리 그 위기가 좀 왔다고 해도 이만큼 내려갈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 정도 나오는 거지 은행주가 주도적으로 가진 않습니다. 누가 봐도 중장기적으로 역배열 들어가면서 추세는 하락인 것이죠. 은행주는 보시면 은행주 이렇게 밀린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밀려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올라왔다고 해서 코로나에 올라왔다고 해서 누가 만족을 하겠어요. 반등 조금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굳이 은행주가 오늘 조금 좋은 모습 나왔다고 해서 하나금융도 마찬가지죠. 조금 좋은 모습 나왔다고 해서 은행주가 혹시 대세가 되나 이런 생각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연기금이라던가 뭐 외국인이라던가 우리나라 지수를 매매하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제 가치 쪽을 매매하는 이런 세력들이 매매를 하는 거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금리 인상기가 되거나 하면 그때 좀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지금은 그렇게 썩
반등 노리려고 이 종목들을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도주와 성장주 계열을 보는 게 낫고, 그리고 정책 수혜주들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보면은 기획재정부 쪽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이번 주가 첫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판 누질 정책 추진 방향 논의하고 관계부처랑 세부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이 헬스케어 쪽도 유헬스케어 쪽을 보시면은 괜찮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늦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초기부터 말씀을 드렸죠. 공장 가동이 저렇게 중단되면은 추후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온다. 유헬스케어 이런 원격 뭐 재택근무 관련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일찍 말씀드렸었죠, 제가. 뒤에 이제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유비케어 같은 경우가 유헬스케어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뭐 기본적으로 네 종목이 과거부터 뭐 10수년 전부터 항상 움직여왔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유비케어가 오늘 급등을 보였고 거의 뭐 준상한가 수준이 나왔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거의 20%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인성정보 상승률은 오른 좀 적었지만 기존에 먼저 올라왔죠.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 기존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적은 것이지, 유비케어랑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오늘 많이 올라왔어도 오늘 좀 적게 올라온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가 조금 더 추세는 좋았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도 아이스크림 에듀라던가 윌비스라던가 이런 교육 관련주들 있죠. 그래서 윌비스 이런 종목들 오늘 다 좋은 모습들 보였죠. 물론 유헬스케어만큼은 아니지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유헬스케어 온라인 교육 등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YBM넷 그리고 메가MD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 근데 그 온라인 교육주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쪽보다는 유헬스케어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낮은 이유가 기존에 한번 올랐었죠. 이슈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이슈가 들어오는 유헬스케어보다는 상승폭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매매할 때 한 차례 상승한 후에 휴식 구간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내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깨어있고 내가 좀 눈치가 좀 빠르다 해서 미리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괜히 추격 매수해서 고점에서 뭐 예를 들면 YBM넷도 만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마이너스 40%죠.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쉬는 구간이 나왔을 때 급등 후에 조정이 나와서 쉬는 구간이 이렇게 나오면은 해당 구간에서 안전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곳이 잘 지지를 받고 있구나 확인되면 그때 천천히 분할로 천천히 매수, 한 번에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분할로 천천히 매수해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한 5% 정도, 투자금이 아무리 적은 분도 한 10% 정도 투자 비중을 좀 제한을 해야 됩니다. 큰 비중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인생을 바꾸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익률을 보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왜냐하면 잘못해서 이 지지선 이탈하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언제나 상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하락이 나왔을 때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지지선 잘 설정해 놓고 이 구간을 지지받는 게 확인이 되면 그 후에 천천히 뭐 한 주 한 주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주들은 미리 들어가 있으면은
잘하신 거고요. 만약에 먼저 급등이 나왔다. 추격 매수가 아닌 조정 시 천천히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선거에서 승리한 이제 여당이 승리를 했죠. 압도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남북 경협 쪽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4월 27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 2주년 됐죠. 이제 2주년을 맞아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뭐 이산가족 상봉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실향민들 상호 방문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죠. 이산가족. 그리고 이제 철도 얘기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 이런 아난티라던가 대아티아이 같은 쪽 아난티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잘 올라와 주고 있죠. 그리고 대아티아이 이런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아티아이는 워낙 급등해가지고 잠깐 이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졌었는데 과열 종목이라서 이제 제자리를 찾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경협주 같은 경우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김정은 건강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 기회도 되지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북한의 최고 권위자 같은 경우는 신변 부분이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최측근들한테도 노출을 잘 안 하지요. 비공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확인될 때까지는 기회가 되느냐 리스크가 되느냐 양방향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은 팩트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이야 그대로 대응하시면 되고 새로 신규 접근 보시는 분들은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지 그냥 김정은이 공식 석상의 모습만 한번 보이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대기하면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꽤나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FOMC나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 크게 작용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시장은 목요일 석가탄신일 금요일 근로자의 날로 이번 주는 매매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연휴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중간에 연휴 사이에 나온 뭔가 리스크가 나오는 게 불안하다 하시면은 내일하고 모레 약간의 현금을 마련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이 휴일 사이에 더 좋은 호재거리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주식을 좋은 종목으로 해서 보유해 가시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적으로 안전 투자하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